2교시 시작해 볼까요? 우리 1교시 마지막에서 이 자동차 급여 진료비 관리의 급여 제한, 그래서 요런 사항들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환자 관리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그 재원 환자 관리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보호자의 그 보증 유무,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그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그 보험회사, 담당 보험회사의 확인,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가해자가 이제 보험이 이제 책임 보험만 들어 있느냐 아니면은 종합 보험에도 그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급여 제한이라든지 급여 내용이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인과 그 다음에 이 채권 확보, 만약에 종합보험을 안 들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환자한테 발생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진료비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채권 확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제외되거나 제외사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이 들지 않은 책임보험만 들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초과가 됐다. 그러면은 그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떤 수가 유형에 적용을 할지를 또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뭐 기왕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제 사고와 무관한 이런 진료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 청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회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원래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이나 뭐 이런 것들, 외박이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명절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외출, 외박 이런 것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외출이나 외박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또 확인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장기 재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입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적기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료진하고 보험회사와의 그 협조 업무 이런 것들도 중간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과잉 진료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발생할 만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이제 숙지를 해서 수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원 환자 관리를 볼게요. 입원 환자 관리에서 보시면 여기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꼭, 그러니까 병원에 자동차 사고 환자가 왔을 때는 그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무단 외출이나 무단 외박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환자가 원한다라고 하면 꼭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뭐 지급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환자가 만약에 중간에 그 외출이나 외박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록을 열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청구에 따라서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 외박이나 외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입원료 청구를 할 때 외출 외박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원료 산정할 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박이나 그 외출을 한 경우에는 병원 관리료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관리를 잘 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외출 외박 같은 경우는 기록을 이제 그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외출이나 외박이 금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하시려고 하면 꼭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항을 꼭 기록을 하고 잘 관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고 아면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업무할 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 사고 발생 지역이 그 생활 근거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이나 전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발생이 되는데, 입원 중인 환자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상태가 호전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입원 진료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퇴원 오더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 근거지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뭐 대전이나 제주도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대전이나 제주도에서 일단은 처치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치를 받아서 뭐 퇴원할 때까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서울로 다시 이송할 수 있으면 이제 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꼭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 등에게 그 사유, 그래서 퇴원했다 아니면은 뭐 여러 이유로 이제 그 전원을 지시했다라는 것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퍼를 보냈다, 그래서 전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진료 기록이라던가 임상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치료 경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열람이나 송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보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트랜스퍼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진료 기록이라든지 소견서, 치료를 이렇게 했다라는 프로그레스 노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의 전원 지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원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집 근처로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 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입원이 더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이제 수술을 받은 후, 처치를 받은 후에 이제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좀 호전되기는 했는데 생활 근거지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원 지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했을 때 전원을 보낼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보통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뭐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수가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자동차 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요 자배법에 대한 보장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료 수가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료 수가의 인정 범위 보시면 사실 교통사고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하고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정한 내역이나 기준에 따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또 몇 가지가 그 급여 기준에 적합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기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응급의료 수가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환자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 환자하고 대하는 거는 똑같기는 하지만 인정 범위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수가 인정 범위에서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정하지 않은 항목인데 이 자동차 보험에 들어가는 게 이 산재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가로 급여에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기준하고 산재 적용 보험 기준하고가 같이 조금 이렇게 믹스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이 명시된 항목이 그 새로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이 포함된 날로부터 또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5번을 보시면 의료재활시설에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범 재활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이제 그 인정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산재 환자분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치료 중인 환자에서 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이런 경우하고요. 2년이 경과하기는 했는데 이 2년 동안에 부적절한 치료, 그래서 전문 재활 치료를 이제 받지 못했을 때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 경우에는요, 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제 소견서를 이제 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 시범 재활 치료를 교통사고 환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인정 제외 대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 범위 진료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제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외되는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분명하게 교통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대신 합병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질병에서 더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생한 것보다 나중에 또 합병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 요구에 의해서 발생된 상급병실료라든지 아니면은 약관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들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퇴원이나 전원 지시에 불응을 했다 그러면 그 지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냐면 교통사고 환자 당사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퇴원 처리하면서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고 통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대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또 환자 본인한테 청구할 수 없는 내용에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 청구, 지급 이런 것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의료 전달 체계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1차, 2차 의료기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료 후에는 이 심사 청구를 심평원에다가 요양기관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뭐 지정병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료수가 산정 방법 해서 이제 그 우리 보통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진료수가 산정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그 범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의 점수나 금액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급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진료에 소요되는 실체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 그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병원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약제 같은 경우는 실구입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똑같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산재 종별 가산율하고 자동차 보험 종별 가산율은 같아요. 그래서 그 제외된 종별 가산율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또 그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종별 가산율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는 또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DRG가 아니죠. 행위별 수까지 적용한 후에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청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종별 가산율.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가산율이 45%.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21%. 의원은 15% 이렇게 이 자동차 보험도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진료료가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항목을 맞춰가지고 진료료를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그 닥터별로의 특수한 진료 행위라던가 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진료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심의회에서 정한 그 항목대로 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실제 비용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진료 수가 청구는 꼭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진료 수가를 청구하고 또 그 지급 절차에 따라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부 장관령에 의해서 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로, 공지되어 있는 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이 진료 수가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청구서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건강보험 요약 명세서, 이용 명세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반드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요 근거라든지 진료 비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을 한 상태에서 그 진료 범위 인정 내에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해당하는 진료비라든지 아니면은 진료비 중 그 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보험을 이제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구를 이제 심평원에다가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요 진료 수가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에 맞춰서 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확인 청구 내용이 어떤 그 진료 사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진료 수가 지급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초과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거라든지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평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은 그 해당에 관계되는 진료 기록부만 확인을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이 확인 청구를 아예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일부만 공개를 하는지 아니면 응하지 않는 거를 이 보험회사에다가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그 사생활에 이제 그 어긋나는 사생활보호법에 어긋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소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심사 청구를 할 때 그 해당 그 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평원에다가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구 방법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면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이 표준을 정해 가지고 EDI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꼭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따라서 고시한 거에 적합하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진료수가 청구는 꼭 이 심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수가 지급이 있는데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지급 기관은 보험회사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원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거,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 의의가 없다. 지급 청구에 대한 이견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청구액을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자동차 보험이든 심사 청구는 심평원에다가 하지만 지급 기관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을 받는 건지, 지자체에서 받는 건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받고 지급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뒤에서 잠깐 심의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심의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지급을 하거나 초과된 지급액에 대해서는 꼭 반환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해서 심의회에서 합의 권고를 해서 권고를 받아가지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진료 수가를 지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진료비 관리에서 진료비 후납. 그래서 우리 손보사,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받게 되는 거고, 손보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입자하고 이제 그 보험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의료기관은 손보사 진료 그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미수금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미수금 발생을 손해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진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선납이 아니라 이제 후납 로 이제 그 받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사 청구를 할 때 그 명세서 작성법은 건강보험하고 동일하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일반 수가를 따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보험 수가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통제 수가에 의해서 이제 EDI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합의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그 법정 통제 수가에 의해서 이제 그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심사기관 변경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변경 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 변경 기관이 바뀐 게 2013년도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실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심사를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 해당 지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해당 지부에다가 우리가 심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서면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별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지급액을 협의를 한 후에 그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의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를 이제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처리 기간이 30일
이었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 전에는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심사기관이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말고사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심사기관은 어디냐? 자, 그 다음에 청구는 이제 EDI 방법으로 아까 앞에서 표준화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급액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일괄 심사를, 심평원에서 일괄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의제기가 이제 보험사에서만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심평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심사의 지급 기간도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EDI 같은 경우는 앞에 건강보험에서 배웠다시피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를 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자동차 보험도 똑같이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의제기 같은 경우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쟁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그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분쟁심의의 설립 목적을 보자면 보험사하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료 수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급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분쟁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청구를 해요. 그러면 분쟁 예방을 미리 하기도 하고, 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권고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심의회의 역할을 보자면, 일단은 그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 결정에 불복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의해 그거를 이제 청구한 내용을 심사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시가 기준이 이제 그 매년 1월 1일에 공지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건의라든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연구,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분쟁이 발생할 만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예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심사 청구 당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합의 권고라든지 조정,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업무를 이제 대신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요것을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이제 뭐 규정을 이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쟁심의회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쭉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업무 비용에 발생하는 이 심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요,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하고 각각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액에 대비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1년에 자동차보험 환자가 한 건이 있는데 이 분쟁심의회에 청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 자체에서도 굳이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상관없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청구액에 대비해서 요 심사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에서 심사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의료기관에. 그러면 이제 통보를 하고 나서 통지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나는 이거 불복하겠다. 뭐 이렇게를 소를 제기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30일이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이분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승복을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성립됐다라고 간주를 해서 요 7일 이내에 이 심의에서는 이 결정 내용에 따라서 상호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30일 이내에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맞춰서 상호 정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에 걸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약관 같은 것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만 앞두고 있는데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클래스룸에다가 공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카톡에 이제 올리면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 가지고 기말고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